네, 반갑습니다. 정신병적 방어 기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이번에는 왜곡입니다. 내적인 욕동에 맞추어서 외부 현실을 전체적으로 뜯어 맞추는 심리 기제입니다. 이게 되게 웃긴 건데요. 이게 내가 원하는 것으로 외부를 뜯어서 고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망상하고 또 뭐가 다르냐면, 이 망상, 앞에서 말씀드린 건 좀 피해망상에 관련된 부분이고, 이번엔 과대망상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나 환각, 소원 성취 등의 이제 망각인데요. 실제로 이제 흑백 논리를 쓰시는 분들이 왜곡을 많이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나라도 좌우 이념에 대한 갈등이 심했었잖아요. 이제 결국 흑백 논리를 가만히 보면 좌우 논리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압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진보 진영에 있으신 분들이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나쁜 거야, 잘못하는 거야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보수 진영에 계신 분들은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위험한 사람들이야라고 이렇게 사고를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분들 중에 한 분 상담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노인이셨어요. 노인이셨는데 그분은 이제 어떤 왜곡이 있냐면, 그분이 북한 출신이셨는데 북한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우리나라에 내려오신 거예요. 대부분 이제 월남하신 분들이 북한에서 이제 6.25 터지기 전에 뭐 지주 집안이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집안 뭐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뭐 예를 들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뭐 이런 분들이셨어요. 그때 나이가 상당히 많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은 어떤 왜곡을 했냐면, 학생운동, 민주화운동 하는 사람들은 다 뭐다? 빨갱이다 뭐 이런 왜곡이 있으셨어요. 근데 사실 그분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 것이, 북한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재산 몰수할 때 뭐 토지의 뭐 소유, 개인 소유를 뭐 부정하고, 공산주의에서는 땅을 나눠준다, 뭐 무상 분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민주화 항쟁에서는 차별을 철폐하자 이런 이야기가 그분들에게는 무상물수로 들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맥락이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산당이 하는 말들이랑 비슷한 말들을 하고,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초창기 학생운동에서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뭐 이제 공산당들이 했던 그런 교육들하고 비슷한 책들을 본 적도 있었어요. 초창기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그런 학생들을 가지고 전부 다 상을 만들어 버려서 학생운동은 전부 다 민주화 운동은 전부 다 빨갱이다 이렇게 이제 왜곡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본인 생각 안에 있는 생각으로 끼워 맞추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할아버지가 상담을 하면서 이제 왜곡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걸 힘든 걸 상담을 하셨냐면, 손주분이, 예쁜 손주분이,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손주가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무슨 총학생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한 5, 6년밖에 안 됐는데, 아니 손녀가 총학생회에 들어갔는데 이 할아버지는 자기 손녀가 정말 나쁜 곳에 갔다. 근데 요즘 학생회가 옛날처럼 이렇게 학생운동 하는 곳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가 갖고 있던 내면의 상을 손주한테 씌워가지고 손주가 지금 엄청나게 나쁜 행동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딱 흑백 논리로 봐버리시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할아버지 참 힘들고 어려우셨는데, 제가 상담을 했는데,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 할아버지의 생각을 인지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봤는데, 안 먹히더라고요. 왜냐면 이분은 공포에 사로잡혀서 자기 안에 내적인 그런 상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밖에서 누가 무슨 얘기 한다고 이렇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한테 이제 오히려 신경 안정제 처방을 해드리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병원으로 제가 소개를 했다가 또 혼났죠. 네, 엄청 혼났습니다. 정신병을 가라고 한다고. 그래서 상담도 지금 우리 며느리가 저기 소개해서 한번 와봤는데 오기 싫어서 왔는데 병원을 소개했다고 엄청 혼났습니다. 네, 저 또 또 검은색 된 거예요. 네, 나쁜 말 한 사람. 이제 며느님 이렇게 제가 설득해가지고 이제 병원을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흑백 논리 쓰시는 분들이 왜곡이 심하고요. 이 과도한 일반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걸 과도한 일반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과잉 일반화라고도 하는데 뭐 특정한 사건 하나 보고 다 그런 걸로 그냥 매도하는 거죠. 뭐 서울 사람은 뭐 서울 사람 한 명 만났는데 서울 사람은 다 그래 뭐 이러는 것처럼 오히려 이렇게 과도한 일반화 하시는 분들 보면 뭐 작은 사건 하나 가지고 막 전체를 다 그렇게 매도하면서 걱정하시는 거거든요. 실제로 저는 이제 이런 교육이나 이런 청소년 활동 쪽의 경험이 좀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뭐 학생 하나가 뭐 예를 들어 자살 시도를 하거나 뭐 자해를 했는데 뭐 이런 것들이 뭐 큰 문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자살 자해 시도를 위한 뭐 전체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근데 예를 들어서 관내에서 한 명, 두 명 발생하는데 그거를 너무 과잉 일반화해 가지고 모든 학생에게 자해나 자살에 대해서 막 자세히 강의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면 그 자살이나 자해하는 친구들, 행동 특징이 있는 사람들, 그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집중해서 케어하는 게 낫지, 자살에 대한 뭐 아무 생각이 없는데 막 그 친구한테 오히려 자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도 교육적으로 좀 나쁘지,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런 것처럼 그 일부 행동에 대한 과잉 일반화도 왜곡 행위의 일부입니다. 뭐 지방색도 마찬가지죠. 뭐 영남 사람, 호남 사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 부산에 친한 분들 되게 많거든요. 뭐 전라도 사람이라고 나쁘고 영남, 부산 사람이라고 뭐 좋고 뭐 이런 거 어디 있습니까? 다 같은 사람들인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을 이용하려고 이제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프레임이지, 사실 영남, 호남은 시대적으로 흐름적으로 이쪽이 잘 살았다가 좀 저쪽이 잘 살았다가 나중에 또 이쪽이 잘 살 수도 있고, 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 다 나쁘다 그러지도 않는 거예요. 왜냐면 뭐 지방마다 그 사람들의 지역의 특징이 있으니까 그 특징에 맞는 정당이나 정치인이 인기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무슨 뭐 미국도 다 그런데 뭐 우리나라만 지역 감정, 요즘은 지역 감정 얘기하면 촌스럽다고 합니다. 그죠? 뭐 옛날에 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뭐 부산에 전라도 사람이 부산 갔더니 기름을 안 넣어주더라. 뭐 전라도 사람이 뭐 차 끌고 갔더니 막 경찰이 잡더라. 뭐 사실 이게 다 그랬을까요? 저 부산에 가서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어요. 옛날부터. 네. 이건 지방색도 왜곡된 흑백 논리의 일종인 것 같죠. 뭐 과장과 축소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과장과 축소 같은 경우도 없는 사실을 너무 있는 것처럼 부풀리거나 잘 하고 있는데 너무 축소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왜곡된 방어 기제죠. 실제로 여기까지 이 세 가지를 좀 특징적으로 방어 기제를 좀 설명을 좀 드려봤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너무 이렇게 그 한쪽 생각에 빠져가지고 자기 생각에 빠져서 밖에 있는 상황을 다 이렇게 왜곡하시는 분들 보면서 이런 분들도 어쩌면 걱정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증적 방어 기제를 보면 공통점은 그래요. 걱정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마음이 약해서 인정이 좀 안 되시는 분들.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 마음이 지금 아픈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몸이 아파가지고 막 끙끙 앓고 있는데 옆에서 너 아프구나 이렇게 해주는 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너 정신이 아프구나 이게 도움이 되는 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아픈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적절한 치료와 개입이 필요한 겁니다. 왜곡, 망상, 그리고 요 앞에 뭐가 있었죠? 부정, 뭐 이런 세 가지 특징으로 방어 기제를 말씀을 드려봤고요. 주변에서 이런 분들 보시걸랑 여러분들이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제가 3번이나 말씀드렸죠. 네, 여러분들이 도우려고 하시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이 도움이 안 된다면 빨리 주변에 있는 상담실이든 아니면 정신과 진료를 하는 곳이든 소개를 하셔서 이분이 용기를 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지자의 역할, 그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역할입니다. 맞는 말 소용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위로를 해주고 공감하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마음을 사시면 충분히 여러분의 설득과 조언을 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신병적 방어기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발달이 좀 덜 된, 그죠? 미숙한 방어기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